운동장 딱 한 바퀴만 더 돌고 싶은데 무릎이 붓고 힘이 툭 빠져서 포기해야 했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아마 러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무릎의 에어백,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반월상 연골판 손상, 이름이 어려워요.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모형을 보시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뼈가 있고요. 우리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기도 쉽고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수술하시게 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연골 사이에 쿠션이 있습니다. 이 쿠션이 연골판인데 이 모양을 위에서 보시면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네.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주변에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연골판이 아무래도 저희가 소모품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대부터 우리가 10년, 20년, 40년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러닝이나 뭐 등산 이런 걸 하시게 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이게 소모품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찢어지면서 나중에는 연골에도 영향을 주고요. 초기에는 염증도 일으키고 이런 걸 우리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그 질환이라고 합니다. 쓰면 쓸수록 좀 더 부담이 가는 부위인 거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자, 먼저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축구하다 태클을 당하는 것처럼 아주 큰 충격이 있어야만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아, X. 이건 X고요. 다음 질문. 쿠션 없는 얇은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게 연골판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둘 다 X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연골판 파열은 한순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빈도나 경우에서는 드물고 보통은 우리가 옷도 한번 찢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래 입으면 밑단이 해지듯이 이 연골판이 계속 자극을 100번, 1000번, 10,000번 주면서 해지면서 찢어진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축구하다가 찢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드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유병률을 따져보면 훨씬 드물고 그렇게 축구하다가 큰 손상이 되는 경우는 이 연골판보다는 이 안정성의 기초를 둔 이 십자인대 여기가 손상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연골판의 손상은 좀 드문 편이고요. 네. 그리고 물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면 훨씬 좋겠지만 네. 그 쿠션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뛸 때 충격을 더 느낀다. 요거보다는 이 걷거나 그냥 뛰는 것보다는 방향을 틀거나 하는 동작에서 이게 더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신발보다는 운동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동호회도 많으시지만 네. 배드민턴 이걸 하시면서 방향을 계속 바꾸시고 네. 한 발로 지탱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동작에서 오히려 더 손상이 크기 때문에 그 신발 밑창이 얇은 게 주 원인이라고 하면 네. 그 신발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신발의 얇기보다 어떤 운동을 할 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네. 그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원인이 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퇴행성으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50대, 60대 되면서 연골판이 파열되고 연골이 망가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내가 조심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네. 그냥 퇴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많이 쓰는 경우 우리가 어머님들이 쪼그려서 앉아서 음식을 많이 하거나 하는 경우에 더 잘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나는 뭐 힘든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했는데 이게 생겼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퇴행성 변화고요. 그리고 드물게는 우리가 연골판이 반월상 반달 모양이어야 되는데 네. 원판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축구하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퇴행성이기 때문에 사용 빈도, 사용 양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원인이 딱 명확한 편이네요. 네. 다음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달릴 때 무릎 안에서 뭔가 걸리는 듯한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연골판 파열이다? 세모입니다. 아, 이건 세모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무릎 전체가 붓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만 눌렀을 때 아프다면 연골판 문제일 확률이 높다. X입니다. X고요. 세모와 X, 이건 어떤 부분에서 나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달릴 때 소리가 나는 부위는 사실 그 소리가 나고 뭔가 걸리는 부분은 연골판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걸리는 느낌이 사실 들지 않거든요.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걸리는 경우는 이 연골판이 특히 이 무릎의 뒤쪽이 찢어지는 경우 이게 중간에 자꾸 끼면서 그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말고도 우리가 많이 달리다 보면 이 슬개골 잡아준 주변에 내측, 외측, 측부인대와 뭐 지지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손상이 돼도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빈도상으로 보면 사실 연골판 파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드렸고 그리고 이 연골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연골판이 손상이 되고 그 이후에 연골이 손상이 돼서 이제 안에 전체적으로 붓거나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더 많고요. 이 어느 한 부위, 특히 이 안쪽에 이 무릎 안쪽부터 이 아래쪽까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구조를 보시면 연골판이 아까 연골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이 연골판을 보호하는 구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대, 힘줄, 근육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가 먼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아파지는 경우는 그 부위가 더 많고 연골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외에도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가 심하게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걷다가 뭔가 끼인 것 같은 느낌 혹은 굽히거나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뭔가 끼인 것 같아서 잘 펴지지 않는 경우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보다는 뭔가 기능상의 문제를 또 일으키는 부위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진 않은데 많이 걷다 보면 다리가 불편하고 걷는 게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연골판 손상을 좀 더 의심해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걷는 건 다 괜찮은데 특정 부위가 아프면 그거는 인대나 힘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가장 중요한 거죠. 치료법 질문 드릴게요.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었다면 무조건 수술로 꿰매거나 잘라내야만 한다. X입니다. X인가요? 네.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연골판이 손상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사실 다릅니다. 중요한 부위에 꼭 꿰매야 하는 부위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위는 괜찮은데 주변부만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양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 타입을 정리하는데요. 꼭 꿰매야 되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위는 그러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너덜너덜해졌다고 표현하거나 살짝 찢어진 부위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정리를 해서 도움이 되지만 그게 필수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그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술 없이도 나중에 수술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무조건 하는 건 좋지 않고 또 이런 치료를 해보고서도 안 되면 하는 게 그런 경우의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 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필수는 아닙니다.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치료법들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무릎 보호대를 매일 차고 달리는 게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X입니다. X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었네요.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월상 연골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연골판은 이 연골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얘를 보호해주는 주변의 인대와 힘줄이 있어요. 그 얘를 강화시켜주면 연골판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드민턴 같은 걸 할 때 너무 움직여지지 않게 보호대라는 건 중요한데 네. 너무 힘든 운동이나 그런 걸 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 차게 되면 이 주변의 인대와 힘줄이 더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고요. 오히려 너무 심한 운동을 할 때 내가 힘들 때는 도움을 받고 그 외에는 이 주변의 근육과 힘줄, 인대, 특히 이 허벅지부터 코어를 키워주시면 이 무릎 연골판이 오히려 더 잘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보호대만 의지하면 근력은 약해집니다. 오히려 근력을 키워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무릎 보호대를 계속 차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좀 더 네. 예방법에 훨씬 가깝겠네요. 무릎이 아픈데도 훈련을 강행하는 건요, 열정이 아니라 독입니다. 결국 내 몸을 잘 아는 게 부상 없는 러닝의 시작인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연골판을 위해서 오늘 차원이 다른 선택 하셨길 바랍니다. 잘 쉬는 사람이 더 오래, 더 멀리 달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